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6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11월 6일은 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낮에 제가 그 엠바고가 붙은, 그러니까 보도 통제가 붙은 그런 이제 자료를 하나 낮에 좀 입수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면 공매도 금지를 바로 다음 날인 6일 날, 근데 이게 이렇게 일요일 날 만나서 황급하게 결정할 일인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그래서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한다, 그런 내용이고, 이 보도는 오후 5시 반부터 하라, 이렇게 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접하고 급히 이제 스쿨에 어떻게 이제 이 소식하고 또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오늘 또 이제 자세한 영상 또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런 결정을 일요일 날 하고 이러는 게 거의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기습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떤 파장을 불러일고 어떤 이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나올지, 이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흔한 말로, 오늘 우리 시장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날이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의 세계적인 공황이 아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거나 코로나가 터졌다거나 그런 거가 아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나온 게 우리나라도 처음이어서, 저도 40여 년 동안 증권업계에 있었지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 향후의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예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리도 새로운 경험을 이제 쌓아가는 그런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출발은 1.3%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공매도 잔고가 높은 이제 종목들을 선두로 해서 숏 커버링이 들어오게 되죠. 왜냐하면 빨리 사놔야지 될 거 아닙니까? 숏을 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대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숏 커버링이 시작되면서 지수가 거의 용수철처럼 이제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어요. 이걸 보면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했는지 뒤에 이제 시장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7,10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99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만 9,11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건 급등이 아니라 거의 폭등인데 2,500을 넘어서 2,502.37포인트로 끝나고 하루 사이에 134.03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난 주말보다 5.66%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도 1.59%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역시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출발은. 역시 코스닥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공매도 잔고 1, 2, 3순위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도 이제 숏에 대한 숏 커버리지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상당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702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6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4,87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39.45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무려 57.40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퍼센테이지로는 7.34%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 평가라는 게 오늘은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상승을 했지만 외부 충격에 의한 거잖아요. 하나의 충격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상당히 그 안정감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줄여놨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기대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드디어 1,300원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1,297원 30전. 지난 주말보다 25원 10전이 내리면서 역시 이제 이거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공매도 금지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시가총액 상에서 특징을 보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공매도 많이 했던 걸 중심으로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356억. 이 삼성전자는 뭐 공매도 그렇게 많이 친 거는 아니니까.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1,471억.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2,295억.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는 1,136억을 팔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서 보면 에코프로 BM 730억, 에코프로 649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LNF는 오히려 154억. 반면에 이제 기관이 LNF를 324억을 순매수했어요. 이게 이제 커버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 BM 128억, 에코프로 86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69억, 포스코 DX도 556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뭐 섹터별로 보면 뭐 당연히 얘기할 것도 없이 2차 전지, 리튬 뭐 이런 쪽이 2차 전지 관련 쪽이에요. 이거 말고는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얘기하려면 뭐 웬만한 업종 다 섹터를 다 얘기해야 되니까 우선 이제 뭐 2차 전지, 리튬, 폐배터리 이게 다 2차 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 이게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이쪽이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폭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거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 끝날 때는 이제 2차 전지 간다. 지금이라도 다 팔아서 2차 전지 사자. 이런 분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됐다는 게 투심이 많이 2차 전지 쪽에 개선됐다. 그래서 역시 어려울 때 인내하고 무조건 사서 모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시장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이것도 웹툰도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게임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공매도 단골 섹터죠.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제약 바이오 이런 것도 다 올랐어요. 제약 바이오도 6일서부터 오늘부터 8일까지 바이오 유럽 2023 개최되는 게 이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쪽도 공매도가 높은 종목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공매도 금지되면서 공매도 잔고율이 제약 바이오가 높거든요. 왜 높으냐?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매도 쳐서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튀어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런 거죠. 그렇지 않아도, 공매도 금지 안 해도 지금 분위기가 지난 주말부터 좋아졌잖아요. 지난 주말부터 이제 그 FOMC 지나고 나서 좋아져서, 그러지 않아도 시장은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 기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왜 그러냐면 우리 제외한 아시아권 시장들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공매도 금지 소식까지 터졌으니까 거의 이제 멱살잡이 상승을 했다. 멱살잡이 상승을 불러왔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시장을 보면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아서 빠르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 조치로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의견이 막 엇갈리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뭐 세계적인 굉장히 큰 그 경제적인 침체 충격이 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예. 오히려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그 멈추고 점진적으로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뭐 한쪽에서는 이게 뭐 여당 총선용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견도, 이거는 뭐 한쪽이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이 또 이렇게 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이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근 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최근에 그 공매도 금지했던 게 2008년 10월에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8월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3월에 있고, 이렇게 세 번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공매도를 금지하면 반드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었어요. 과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올랐던 때가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0년이에요. 2020년에는 하자마자 1개월 안에 14.5%,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28.2%, 그 다음에 6개월이 넘어가니까 43.9%,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 금지가 약발이 받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그 기간 동안 22조가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동학개미 이래가지고 외국인 파는데 뭐 개인이 엄청나게 그거 왜 그러냐면 그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면 오른 때도 있고 떨어진 때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향후의 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거는 수급이라는 거예요. 수급이 그렇게 받쳐주면 살아나고, 안 그러면 쉽게 살아나지 못한다. 심지어 금융위기 때는 6개월이 넘어도 마이너스 14.3% 이렇게 오히려 빠졌어요, 주가가. 그리고선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아주 지루하게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른 거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NF, HLB, 포스코 DX, 이게 순서잖아요. 공매도 잔고 순서잖아요. 이렇게 됐고,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누가 뭐래도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쇼커버리지가 들어온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정부의 그 정책, 조치에 대해서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이게 선거 때문에 그러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 투자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래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 의견은 있지만 내가 주식 투자자로 시장을 볼 때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정책의 옳고 그름을 품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할 때는 그냥 투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직 시장의 변화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기의 호불호하고는 전혀 시장은 관계없다. 예를 들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엄청난 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지수보다 한 2배 정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MSCI 선진국 지수는 물 건너 갔어요. 이게 전면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꼭 공매도에 대한 거를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개인하고 외국이나 기관하고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그거를 공정하게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등등 이제 그래서 소탐 대실했다 얘기 막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또 외국인 빠져나간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에서 다른 시장은 양손 가주 하는데 이쪽 시장은 한쪽을 이제 공매도 못하게 하면 한쪽을 묶어놓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 쪽에 많이 줄이겠죠. 하기 좋은 대로 가겠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북한 때문에 컨트리 리스크 있는 데다가 이제 정부가 지 맘대로 해버리는 그런 이제
정부 리스크까지도 보태졌다. 막 이게 옥신각신 지금 이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 이 지금 뭐 금리 인상이 멈추고 또 바이든 시진핑이 이번 달에 만난다고 그러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호전되는 쪽으로 무르익어 가는 데에 나온 거지만 우리는 그거에 무슨 적정성이나 호불호 막 이런 거를 따질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그냥 시장만 봐야 돼요. 그거는 자기 혼자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저한테도 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뭐 얘기 잘 안 합니다. 그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야 생각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고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데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데 매몰되면 안 돼요. 분위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 투표할 때 얘기고 그거는 자기 개인 취향대로 이거는 그냥 시장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주식 투자의 낭패를 뭐 안 보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 특히 더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초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주식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시장이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장이 되게 간단하게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봤듯이 뭐 이거 제가 썸네일 제목에도 줬지만 멱살잡이 상승이고 다소 멱살잡이 상승이죠. 그랬건 어땠건 주가는 오른 거잖아요. 우리는 시장은 뭐 결과로 얘기하니까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오늘 올랐다 그래서 그거 봐 이렇게 떨어질 때 참고 계속 2차 전지를 샀어야지 이렇게 먹잖아. 근데 그것도 또 안 해요. 제가 보기에. 먹는 거는 계좌에 팔아서 돈이 들어와야 먹는 거지 아니면 그냥 좋았다 마는 거예요. 그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꿈속의 갈비뼈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런 그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급등이 진행될 건 뻔한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오늘도 봤지만 외국인들이 쇼커버리지 들어왔잖아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간단한 거죠. 야, 앞으로 공매도 없대. 야, 그러면 이거 계속 올라가니까 빨리 여기서 끊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공매도 쳐놓고선 한 100 정도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급하니까 뭐 70이 됐건 60이 됐건 야, 빨리 정리해서 이걸 막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랑 다른 게 있어요. 오늘 보면은 선물에서 엄청 1조 3천 이상 땡겼다가 딱 때리면서 어떻게 해요? 6천억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반 때려서 오늘 먹은 거예요. 오늘 얼마나 올랐어요? 예? 오늘 얼마나 올랐어요? 선물이. 그리고 주식 옵션 같은 데서 오늘 100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수익률이 100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무슨 한국 정책이 미워서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일이 터지면 여기서 내가 최대 한도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쇼커버리지 친 거 빨리빨리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거 막는 작용으로 주가가 튈 거 아닙니까? 그 튈 때 여기서 옵션 선물로 또 챙기고 이렇게 해서 뭐 한국 정책이 믿건 좋건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챙길 수 있는 거 최대한 챙기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 투자가지만 철저하게 장사꾼이 돼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개인적인 호불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SNS 보면 뭐 정책이 어때 참 이런 거 휩싸이지 마세요. 그거 말고 우리는 그냥 시장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난리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시장이 이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죠. 이것도 일종 외부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호재성이지만 궁극적으로 호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주가가 올라가는 쪽이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1979년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주가 엄청 진짜 나라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3일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참고로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경험이 많지만 근데 마침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쇼커버링하고 뭐 이런 이제 좀
핫한 약간 흥분된 시장의 상태가 좀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좀 강약 조절은 있겠지만 그렇게 가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원래 시장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그 원래 시장으로 돌아가면 뭐가 시장을 지배하느냐? 펀더멘탈하고 수급이에요. 펀더멘탈이 나쁜 주식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쇼커버리지 하느라고 막 올라가지만, 예,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진짜 이 회사가 펀더멘탈이 좋으냐, 앞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냐, 이런 거하고 수급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에코프로 이제 우리 많이 관심사니까 연초에 이게 예탁금이 고객 예탁금이 44조였어요. 그런데 7월 25일 날 58조까지 늘어났어요. 고객 예탁금이. 그때까지 얘네가 쫙 올라왔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코스닥을 8조를 순매수했어요. 그 사이에 개인들이. 예, 그러니까 엄청 산 거죠.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에코프로 시총이 3조가 되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9월 말 이후에 예탁금이 한 7조나 빠져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시총이 오늘은 이제 22조인가요? 오늘 22조 같은데. 잠깐만요. 22조네요. 근데 이제 22조, 근데 쇼커브링이 끝나고 나도 지속적으로 그럼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돈맥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숏 때리는 진영에서 빨리빨리 이게 커버를 하느라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 지금 빨리 사서 쟤네 쫓아가서, 좀 먹고 나오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건 진짜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는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다만 저는 오히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많이 그 공매도 때문에 많이 물려 있으시다면 이게 좀 이렇게 살아나올 때 좀 물량을 줄이는 게 오히려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전 들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위치라는 걸 어떻게 찾느냐? 그럼 매일 이제 공매도 잔고 체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쇼커브리지 들어와서 공매도가 줄었나? 그 물량을 체크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앞으로 시장에서 나타날 현상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공매도 없이 우리끼리 하면은 테마주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이제 개인들 데리고 하는 거 뭐 탁 하면 그냥 쫙 붙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 때리는 세력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블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잘 모르고 이슈나 뭐 이런 거 막 쫓아서 들어갔다가 상투 잡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수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던 매매 원칙이 더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더 중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매매 원칙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에 계속 대비를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 기준도 20억으로 늘린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는 거 보니까 시장 한간에서 이제 웃기는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는, 이래도 안 되면, 어떠면 이제 매도 전면 금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강도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 그런데다가 이제 세계적인 분위기도 조금 좋아지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보시고 그 매수 시그널이 만들어지지 않은 애는 그래도 다가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급하게 탁 튀어 오르는 거 이건 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목요일 지나고 나서 이제 재형성되는 그 흐름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때 매매 원칙을 대비해서 그 기준으로 매매 결정을 하시면 남보다는 낮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가 막히게 오른 날 어쨌든 주가가 오르니까 기분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안 팔아도. 그래서 오늘 시황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